동네 비디오 대여점이 35,000개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전국 골목마다 불을 밝히던 비디오 대여점 숫자입니다. 퇴근길 아버지가 테이프 서너 개를 들고 집에 오던 저녁. 비 오는 주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영화를 고르던 그 공간이 전국에 35,000개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디오 대여점 간판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900억 원이 든 홈비디오 시장은 2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이제는 통계조차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때를 풍미했던 동네 비디오 가게가 어떻게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 초반이라면 비디오 대여점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비디오 가게는 동네 상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정용 비디오 플레이어, 그러니까 VCR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생겨난 시기였거든요. TV 편성표에 없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비디오 가게를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국 비디오 대여점 수가 35,000개를 넘겼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비교를 해보면 2024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가 약 55,000개 정도입니다. 편의점보다는 적지만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비디오 가게가 깔려 있었던 거죠.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앞, 시장 근처, 주택가 골목, 어디를 가도 비디오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용 패턴은 정해져 있었는데요. 보통 저녁 시간대나 퇴근 후에 가족이 함께 들러서 주말에 볼 영화 테이프 서너 개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은 만화 비디오 코너로 달려가고 어른들은 최신 영화나 성인물 코너를 기웃거리는 시기였죠. 대여료는 1편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였고 1박 2일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신작은 조금 더 비쌌고 인기작은 예약을 걸어놔야 빌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비디오 가게는 단순한 대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은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주인 아저씨가 이거 재밌어요 라고 추천해주는 영화를 빌려가고 반납하면서 어땠어요? 라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대 사람의 큐레이션이 있었던 시대였죠. 홈비디오 시장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1999년 기준으로 약 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화관 시장과 별개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장이 그 정도 규모로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비디오 유통사들은 극장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영화를 테이프로 제작해서 대여점에 공급했고 대여점은 그걸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제작사, 유통사, 대여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나름의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생태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의외의 곳에서 왔는데요.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멀티플렉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2004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상영관 수 자체는 10% 정도 증가에 그쳤지만 스크린 수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한 건물에 스크린이 10개, 15개씩 들어가는 복합 상영관이 전국에 깔리면서 극장 관람이 훨씬 쉬워진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대형 멀티플렉스의 관객 점유율이 98%를 넘겼는데요. 사실상 영화를 본다는 건 멀티플렉스에 간다는 의미가 된 거죠. 더 많은 스크린에서 다양한 영화를 빨리 자주 상영하게 되면서 극장에서 새 영화를 본다는 문화가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극장에서 놓친 영화를 나중에 비디오로 보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멀티플렉스 시대에는 웬만한 영화는 극장에서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균열은 기술에서 왔습니다. DVD가 등장한 건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DVD가 상용화되면서 VHS 비디오 테이프는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질과 음질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 챕터 이동이나 부가 영상 같은 기능도 VHS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게다가 DVD는 테이프보다 훨씬 가볍고 보관도 쉬웠습니다. 두꺼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테이프를 쌓아주던 시대에서 얇은 케이스에 담긴 반짝이는 디스크로 넘어가는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일부 비디오 대여점은 DVD 대여를 병행하거나 아예 DVD방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BVHS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재고와 설비를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테이프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던 대여점 입장에서 갑자기 DVD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이 시점에서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했는데요. 2005년 기준으로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70%를 넘겼습니다. ADSL이나 케이블 인터넷이 깔리면서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토렌트, 푸르나, 당나귀 같은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불법이었지만 단속은 느슨했고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극장 개봉보다 먼저 고화질 파일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돈 내고 빌려서 보던 비디오보다 화질이 더 좋은 파일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비디오 가게까지 가서 2,000원 내고 테이프를 빌려올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고화질 영화를 공짜로 받을 것이냐.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가치가 인터넷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더 명확한데요. 1999년에 900억 원이던 홈비디오 시장 매출이 2008년에는 2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거죠. 3만 5천 개였던 비디오 대여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2006년 언론 보도에는 이미 우후죽순 늘어난 비디오 대여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의 파도였다면 그 뒤에는 합법적인 디지털 서비스들이 연속으로 밀려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케이블 TV VOD가 본격화됐고 2008년 이후에는 IPTV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올레 TV, BTV, U+TV 같은 서비스가 TV 리모컨으로 영화를 골라본다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VOD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VOD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연체료 걱정도 없고 테이프나 DVD처럼 물리적인 매체를 관리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비디오 대여점이 가졌던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VOD 앞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 맞으며 비디오 가게 가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누르는 게 당연히 편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파도가 왔습니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인데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됐습니다. 월 10,000원 남짓 내면 수천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후 웨이브, 티빙, 왓챠 같은 토종 OTT까지 가세하면서 영화를 어딘가에서 빌려온다는 개념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넷플릭스의 출발점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1998년에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대여 체인인 블록버스터를 위협하던 신생기업이었죠. 그런데 2007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하더니 2010년대 중반에는 DVD 우편 대여에서 스트리밍 중심 회사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넷플릭스는 25년 만에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공식 종료합니다. DVD 대여로 시작한 회사가 DVD 대여를 끝낸 거죠. 물리 매체 대여 모델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동네 비디오 가게는 이런 전환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록버스터가 망하는 동안 넷플릭스가 DVD 대여에서 스트리밍으로 피벗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의 비디오 대여점들은 그런 전환을 주도할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대여나 VOD,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대신 그냥 문을 닫고 사라져버린 거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 비디오 대여점은 사실상 전멸 상태가 됩니다. 일부 지방 소도시에 간판만 남아있는 수준이고요.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유튜브에서 아직도 남은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다니는 컨텐츠가 화제가 되는데 이건 곧 그만큼 희귀한 풍경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때 3만 5천 개였던 공간이 이제는 탐험 컨텐츠의 대상이 된 거죠. DVD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지면서 일부는 DVD방으로 전환했는데요. 방 안에서 DVD를 틀어놓고 보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0년대에는 사양업종이 되어버렸고요. 대신 룸카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간당 요금을 받고 방 안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동네 비디오 가게가 했던 영화 선택과 시청 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 업태로 대체된 겁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의 몰락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물리매체의 세대 교체가 있었는데요. VHS에서 DVD로, DVD에서 디지털 파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디오 대여점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VHS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DVD로 바꾸기도 전에 디지털 파일 시대가 와버린 거죠.
멀티플렉스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중심으로 극장 관람 경험이 더 일반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극장에서 놓친 영화를 비디오로 본다는 순환 구조가 느슨해졌습니다. 극장에서 웬만한 영화는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굳이 비디오로 볼 이유가 줄어든 거죠. 초고속 인터넷과 불법 다운로드는 직접적인 타격을 줬는데요. P2P를 통한 고화질 파일 다운로드가 돈 내고 빌리는 저화질 비디오 수요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합법적인 디지털 유통도 마찬가지였는데요. ITV VOD와 넷플릭스 같은 OTT가 물리 대여 행위 자체를 구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권과 문화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데이트나 여가 공간으로서 비디오방이나 DVD방은 룸카페, PC방, 카페 등으로 대체됐고요. 집에서는 OTT,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SNS가 영상 콘텐츠와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여가의 주류가 아니게 된 측면도 있는 거죠. 과잉 공급 이후 급격한 구조 조정도 특이한 점인데요. 3만 5천 개까지 늘어났던 대여점이 수요 감소와 동시에 빠르게 폐업을 맞았습니다. 기술이나 정책으로 부가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전에 물리적 점포가 먼저 사라져버린 특이한 사례가 된 겁니다. 외국에서는 대여점 자체는 사양길이어도 인터넷 대여나 VOD, DVD 유통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의 몰락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변화가 물리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포맷, VOD, OTT가 빌려와서 재생한다는 과정을 몇 년 만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은 제작사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유통 역할을 했는데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거죠. 많은 사람에게 동네 비디오 가게는 향수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테이프 빌리러 가던 기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영화를 고르던 저녁, 주인 아저씨가 추천해주던 숨은 명작들.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 보면 홈비디오 시장 매출이 10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며 완전히 재편됐고 3만 5천 개의 점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동네 비디오 가게의 몰락은 사람들이 영화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영화를 찾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결과였던 거죠. 테이프를 빌려서 VCR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OTT 앱을 열고 터치 한 번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로 넘어오는 동안 동네 비디오 가게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